자, 오늘 국어 공부는 교과서 254쪽입니다. 어떤 친구가 동물원에 견학을 갔나 봐요. 그런데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동물원에 가서 뭘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원에서라는 그 친구가 쓴 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 글을 다 들은 다음에 물음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도 써보려고 해요. 일단 예시 물음으로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는 이 동물원에 간 그 친구예요. 내가 동물원에 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아마 왜 갔는지 그 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나 봐요. 이 질문 외에 두 개의 질문을 우리가 더 만들어야 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글 들을 때 메모를 하면 좋겠죠? 왜 갔는지, 그리고 거기 가서 뭘 봤는지. 그래서 메모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종이를 한 장 꺼내주세요. 물론 연필도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메모를 하려고 해요. 메모를 하면 질문을 만들기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럼 들으면서 선생님과 같이 메모를 합니다. 여러분도 준비됐죠? 동물원에서 어제 과학 관찰 보고서를 쓰려고 동물원에 갔다. 과학 관찰 보고서를 쓰려고 동물원에 갔다. 과학 관찰 보고서. 자, 이게 목적이네요. 동물원에 간 목적. 계속 들어볼게요. 내 보고서 주제는 날개가 있는 동물로 동물원의 많은 동물 가운데에서도 날개가 있는 동물을 찾아 관찰하는 것이다. 과학 관찰인데요. 특히 뭐를 관찰하냐? 날개 있는 동물이래요. 많은 동물 중에서도 날개가 있는 동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동물원에 갔대요. 날씨가 추워서 야외 관람관은 문을 닫은 곳이 많아서 주로 실내 관람관에서 관찰했다. 동물원 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간 곳은 곤충관이었다. 곤충관에는 여러 지역의 곤충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날개가 있는 동물로 나비와 벌, 메뚜기와 같은 곤충들이 있었다. 곤충관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곤충은 톱사슴벌레이다. 톱사슴벌레는 몸 색깔이 갈색이고 톱날 모양의 큰 턱이 있다. 원래 밤에 활동하는 곤충이지만 참나무 수액을 먹으려고 낮에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톱사슴벌레를 볼 수 있었다. 톱사슴벌레가 나뭇가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이 멋있었다. 곤충관 바로 옆은 야행관이었는데 주로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이 있는 곳이었다. 야행관에도 날개가 있는 동물들이 있었다. 바로 박쥐와 올빼미였다. 외국에서 산다는 과일 박쥐도 인상 깊었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수리부엉이이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로 몸 길이가 70cm나 될 정도로 큰 새이다.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을 관찰했는데 붉은 눈과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목이 신기했다. 가끔 날개를 펴고 앉은 자세를 고치기도 했는데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에 큰 바람이 일 것 같았다. 이렇게 멋진 새가 멸종위기 동물이라니.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야행관 다음으로 간 곳은 열대조류관이었다. 열대조류관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새들이 사는 곳이었다. 열대조류관은 아주 큰 실내 전시장으로 천장이 높아서 머리 위로 화려한 색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앵무새는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앵무새가 있는지는 몰랐다. 왕관 앵무, 장미 앵무, 회색 앵무와 같이 색과 크기도 다양한 앵무새를 관찰할 수 있었다.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를 찾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야외에서도 황새를 볼 수 있는 큰 물새장이었다. 황새 마을에서는 황새 외에도 두루미나 고니와 같이 물 근처에 사는 여러 새를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깃털색이 하얗고 까만 게 비슷해서
두루미와 황새를 구별하지 못했다. 설명을 읽고 나서야 키가 더 크고 머리가 붉은색이고 목과 다리가 까만색인 새가 두루미, 다리가 붉은색인 새가 황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메모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은 3학년밖에 안 됐으니 이렇게 자세히 메모할 수는 없어요. 이 중에 몇 가지만 메모를 했어도 아주 잘한 것입니다. 자, 그럼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물음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물음은 나와 있죠? 내가 동물원에 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과학관찰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내가 동물원에서 관찰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 특별히 날개 달린 동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내가 동물원에서 견학한 순서를 적어보세요. 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었죠. 맨 처음에 이 친구가 입구에서 곤충관 갔고 야행관 가서 뭐 박쥐, 수루이부엉 이런 거 보고 열대조류관 갔고요. 그래서 앵무새들 많이 봤죠. 그 다음에 뭐 고니, 두루미 이런 것들을 봤대요. 그래서 곤충관, 야행관, 열대조류관, 큰 물새관 순서로 이동을 하면서 견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잠시 동영상 멈추고 이렇게 물음도 적어보시고 답도 적어보세요. 자, 그럼 다음 255쪽을 넘어가 보세요. 동물원에서는 다시 듣고 장소의 변화에 따라 무엇을 관찰했는지 여기 간추려 쓰는 건데요. 자, 곤충관에서가 이미 예시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곤충관에서는 특별히 톱사슴벌레를 자세히 관찰했다고 하죠. 몸 색깔이 갈색이고 톱날 모양의 큰 턱이 있다. 아, 이거를 어떻게 받아 적었네요. 금방 싹 지나가서 메모하기도 어려웠는데 근데 2번 들으면 이런 것을 메모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먹이를 먹는 톱사슴벌레를 볼 수 있었대요. 자, 우리가 아까 메모한 내용 보니까 곤충관에선 정말 톱사슴벌레를 관찰했어요. 밤에 활동하는데 참나무 수액을 먹고 날아다닌대요. 자, 그래서 뭐 몸은 갈색이고 톱날 모양의 큰 턱이 있다를 적어도 되고 그 외에 우리가 들은 내용, 메모한 내용을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어느 순서로 이동했는지는 이미 알고 있지요. 자, 그러니 먼저 거기 적어 보겠어요. 곤충관 다음엔 야행관이었어요. 미리 적어 놓을까요? 자, 그 다음은 열대조류관이었고요. 그 다음 큰 물새장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관찰했는지 간추려 적는 건데요. 이 곤충관에 적은 예시처럼 꼭 이렇게 자세하게 적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부담은 갖지 마시고 야행관에서 일단 기억나는 거 수리부엉이었죠. 열대조류관에서는 앵무새들을 봤다고 했고 큰 물새장에서는 두루미와 또 뭐였죠? 황새와 두루미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구별하는 법을 또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듣고 이것을 간추려서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야행관부터 다시 틀어줄 테니 아까 메모한 메모장을 다시 꺼내놓고 이미 메모한 거 위에다가 새로 들은 것을 다시 메모를 덧붙이세요. 곤충관 바로 옆은 야행관이었는데 주로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이 있는 곳이었다. 야행관에도 날개가 있는 동물들이 있었다. 바로 박쥐와 올빼미였다. 외국에서 산다는 과일 박쥐도 인상 깊었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수리부엉이이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로 몸 길이가 70cm나 될 정도로 큰 새이다.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을 관찰했는데 붉은 눈과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목이 신기했다. 가끔 날개를 펴고 앉은 자세를 고치기도 했는데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에 큰 바람이 일 것 같았다. 이렇게 멋진 새가 멸종위기 동물이라니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야행관 다음으로 간 곳은 열대조류관이었다. 열대조류관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새들이 사는 곳이었다. 열대조류관은 아주 큰 실내 전시장으로 천장이 높아서
머리 위로 화려한 색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앵무새는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앵무새가 있는지는 몰랐다. 왕관 앵무, 장미 앵무, 회색 앵무와 같이 색과 크기도 다양한 앵무새를 관찰할 수 있었다.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를 찾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야외에서도 황새를 볼 수 있는 큰 물새장이었다. 황새 마을에서는 황새 외에도 두루미나 고니와 같이 물 근처에 사는 여러 새를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깃털색이 하얗고 까만 게 비슷해서 두루미와 황새를 구별하지 못했다. 설명을 읽고 나서야 키가 더 크고 머리가 붉은색이고 목과 다리가 까만색인 새가 두루미, 다리가 붉은색인 새가 황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잘 들었나요? 선생님도 아까 메모한 것에 덧붙여서 지금은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더 메모한 부분, 수리부엉이가 천연기념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앵무새가 참 색과 크기가 다양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루미와 황새 구분하는 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메모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교과서 255쪽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간추려 보았습니다. 먼저 야행관.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로 키가 크고 눈이 붉으며 목을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자, 야행관에서 가장 눈을 사로잡은 날개 달린 동물은 수리부엉이였죠. 그래서 수리부엉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열대조류관에서는 앵무새들을 봤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크기와 색이 다양한 많은 종류의 앵무새가 있었다. 왕관 앵무, 장미 앵무, 회색 앵무 등을 관찰했다. 자,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으로 간 큰 물새장에서는 자,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황새와 두루미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크고 머리가 붉은 새가 두루미이고 다리가 붉은 새가 황새이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적는 것이 바로 간추려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정지 영상 해놓으시고 야행관, 열대조류관, 큰 물새장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선생님과 꼭 똑같이 안 적어도 되고 여러분이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적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글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시간 흐름에 따라 쓴 글은 시간 차례대로 간추리면 좋겠어. 그렇죠. 시간의 흐름대로 따라 쓴 글은 시간의 차례대로 간추리면 되어요. 1차례를 설명한 글은 1차례가 잘 드러나게 간추려야 해. 그죠? 일의 차례가 중요하니까요. 그 차례대로 해야지 일이 되어지니까 일 차례가 잘 드러나게 간추려야 되겠어요. 장소가 바뀌면서 사건이 변하는 글은 이동한 장소와 각 장소에서 한 일을 중심으로 간추리면 돼. 그렇죠. 방금 우리가 한 동물원에서를 간추린 것처럼 각 장소에서 본 것, 곤충관에서 뭘 봤고 열대조류관에서 뭘 봤다. 이렇게 장소별로 관찰한 것, 즉 한 일을 중심으로 간추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동물원에서에서 다음 부분은 내가 어떤 장소에서 한 일이었나요? 왕관 앵무, 장미 앵무, 회색 앵무와 같이 색과 크기도 다양한 앵무새를 관찰했대요. 어디였죠? 네, 열대조류관이었어요.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내가 관찰한 내용입니다. 관찰 장소와 관찰 대상을 바르게 짝지은 거 찾아볼게요. 몸 색깔은 갈색이고 참나무색을 먹고 이거는 톱사슴벌레에 대한 거죠. 자, 톱사슴벌레는 어디에서 관찰했나요? 네, 곤충관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겠네요. 여러분 오늘 공부도 열심히 잘했습니다.